most colleges. 겸사겸사인 것 같습니다. 장기 체류 목적인 학생 비자를 막기도 하고 호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민 제도를 호주 경제 성장에 좀 더 유용하게 바꾼다는 도전도 있는 것 같고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 영상이라고 하기엔 좀 텀이 있었죠. 잠깐 핑계를 대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진짜 많은 과제와 동시에 전시회도 준비하고 이게 또 처음 하는 거라 정신없이 준비하고 끝나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도 다녀왔어요. 호주에서 처음으로 응급실을 가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좀 심각하게 아프면 바로 주님 만날 수 있겠구나. 여튼 지난 영상에서 이민법의 기초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먼저 하시고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캐치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제 채널에서는 좀 미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게시글로만 올렸었던 이민 쿼터 발표가 있었죠. 5월 둘째 주에 호주 예산안과 함께 호주에 이민을 몇 명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쿼터가 발표되었는데 총 이민자 수는 18만 5천 명으로 작년 19만 명에 비해서 5천 명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이민 아예 막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고용주 후원 비자가 36,825자리에서 44,000자리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기술 이민 비자가 밤토막 났죠. 리저널 비자가 보면은 491이 해당하는데 32,300자리에서 33,000 거의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테리토리 노미네이티드가 190에 해당하는 건데 3400자리에서 33,000자리. 그래서 기술 이민이 작년 13만 7,100자리에서 13만 2,200자리로 5,000명이 줄었어요. 패밀리는 그대로고 기술 이민에만 이렇게 줄었는데 기술 이민 이 13만 2,200자리 이 내에서 189자리를 뚝 떼가지고 고용주 후원 자리로 옮긴 거죠. 이 표만 봐도 취지를 알 수가 있어요. 189처럼 바로 영주권을 주기보다 고용주 후원, 그 중에서도 지방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방 지역에서 비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승인이 더 빨리 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올해 변경되는데 확정됐다고 발표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고 말이 많은 포인트 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들 최근에 발표한 거죠. 7월 1일부터는 관광비자, 졸업비자인 상태에서 다른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학생비자가 온쇼, 그러니까 호주에서 신청하면은 더 빨리 나온다고 생각해서 관광비자로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학생비자를 할 건데 관광비자로 미리 들어오신 분들이나 졸업비자인 상태에서 다른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일 남았네요. 워킹은 따로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따로 말이 없으면 그대로인 거지 뭐. 그 다음에 482 TSS 비자, 그 다음에 186 ENS 비자, 494 고용주 후원 비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7월 1일이 지나면은 티스밋이 오릅니다. 원래 53,900에서 7만으로 오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7월 1일부터 또 73,150달러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지나서 482, 186, 494 비자를 들어가신 분들은 연봉이 73,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 진짜 웬만한 업체에서는 스폰을 해주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갓 졸업한 분들이 이 연봉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 티스밋이 그러니까 고용주 후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이 제한이 매년 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감찰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전처럼 야매로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장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실제로 모니터링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바뀌는 건데 TSS 비자를 원래는 풀타임 2년 경력이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1년으로 줄어든다. 11월 23일 이후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제일 기다려지시는 분들은 이미 1년 경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때쯤에 1년 경력이 채워지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올해 그 졸업비자 충격적인 발표로 인해서 35세 이후로는 졸업비자 신청이 불가하다. 이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약간의 희망은 보이지 않나. 이민성에서 보통 경력을 요구할 때 풀타임 2년을 요구한다. 그럼 파트타임 4년이면은 동급 취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2년 학업을 하는 동안 파트타임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2년 파트타임이면 1년 경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업 끝과 동시에 TSS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전문가 분들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1월 23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례가 있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대책은 407이라고 트레이닝 비자가 있어요. 1년짜리 비자
비자인데 요거를 고용주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이 고용주 밑에서 나는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된다 하는 1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그러면은 35세 넘으신 분들은 졸업 비자는 못 받지만 이 비자로 1년 경력을 채우고 그 다음에 TSS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최고의 논란, 이게 지금 진짜냐, 이게 진짜 적용이 될 것이냐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쭉 살펴보니까 이 비스무리하게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라탄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리포트가 있는데, 여러분 호주 이민성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시면 그라탄 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라탄 하면은 호주 정부가 굉장히 공인하는 연구소이고, 제가 이 기사를 막 찾아보는데 그라탄에서 리포트가 나오면 거의 이민성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 21년도 호주 SBS 기사인데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죠. 2021년 5월 31일 기사입니다. 호주 숙련 기술 이민, 젊은 이민자 우대 방향으로 재정비 촉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다가 표를 보여드릴 건데, 젊은 이민자 우대 방향이 그냥 바로 보입니다. 지금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는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비자로, 지원자들의 나이는 숙련 기술 비자 지원자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그라탄 연구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는 폐지돼야 한다. 그라탄 연구소에서 이 제안을 하고, 작년에 2023년에 클레어원일 인터뷰에서 보면은 투자 이민은 호주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올해 발표하기를 투자 이민이랑 글로벌 탤런트 이쪽은 통폐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쭉 봤는데, 나이, 영어 능력, 교육과 업무 경험에 따라 세부적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이 젊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아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 이민을 받는 것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호주 정부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30년 동안 호주 예산을 840억 달러 인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시한 표가 이거예요. 자, 표를 보면은 첫 번째 나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나이를 세분화시킨다는 얘기는 이민성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30세가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깎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표를 보시면 18세에서 24세가 25점, 25세부터 32세가 30점 만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라탄에서 발표한 건 이게 이대로 나온다, 이대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세부터 20세까지가 95점이고 21세부터 29세 그냥 20대면 전부 만점이야. 100점. 30 넘어가면 한 살 먹을 때마다 5점씩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1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학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 쭉쭉쭉 해서 만 45세까지 이렇게 점수가 있고, 자, 영어 점수는 기존과 똑같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IELTS 기준으로 6.0이면 빵점, 7.0 45, 8.0 90. 그 다음에 education 이래가지고 요것도 비슷하게 점수대가 분포가 되어 있네요. 33부터 뭐 디플로마, 어드바스드 디플로마 요까지겠죠. 15점, 바첼로는 30점, 그 이상은 45점, 박사는 60점. 여기 보시면 스킬 레벨 1, 2가 있는데 직업학교, 그러니까 요리, 정비, 카펜터 요쪽이 스킬 레벨 2로 알고 있어요. 15점, 바첼러 그 이상이 50점. 그 다음에 연봉에 따라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봉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학업을 졸업하고 바로 8만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7만도 힘든데. 그러면은 30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CL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CCL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라탄에서는 CCL을 넣어놨네요. 그 다음에 저참한 파트너 점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점수제 이민은 좀 힘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6.0이 아니라 이제 7.0을 받으면 40점을 획득할 수가 있고, 8.0 이상을 받으면 60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트너가 33 이상의 학위가 있으면 15점, 바첼로 이상이 있으면 30점. 근데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싱글이면 그냥 90점 줄게. 현재 적용 중인 제도에서는 파트너가 학위가 있으면은 싱글과 동급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똑같이 1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싱글처럼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 또 많은 분들이 결혼을 딜레이 하겠네요.
아무튼 이게 확실히 적용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7월 1일부터 포인트 제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민성에서 발표와 동시에 바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민법 진짜 대변혁이 있을 것이다. 점수제 이민은 표 전체가 이렇게 바뀌고 고용주 후원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가지고 스킬스 디맨드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도 시작된다. 아무튼 이민법에 관련해서는 발표가 날 때마다 또 다루도록 하고 이제 좀 여러가지 다양한 컨텐츠로 자주 진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